그러면 한글맞춤법 3장 5항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 예시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쌤이 어게 이렇게 써놨어요. 어게라고 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을 거예요? 이거? 어게 이렇게 읽겠죠. 으듬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으듬. 거구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거구로 이렇게 읽겠죠. 아 근데 이상하죠 쌤? 어게가 뭐예요? 으듬이 뭐예요? 거구로가 뭐예요? 사실은 어깨 아닌가요? 사실은 으뜸 아닌가요? 사실은 거꾸로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맞아요. 어깨, 으뜸, 거꾸로 이렇게 발음돼요. 여러분 근데 어깨, 으뜸, 거꾸로 이렇게 발음되는데 어게라고 쓰면 어깨라고 읽겠어? 어게라고 읽겠어? 어게라고 읽겠지. 으뜸으로 발음되는데 으듬으로 쓰면 으뜸으로 안 읽고 으듬으로 읽겠지. 거꾸로라고 발음 나는 게 분명히 맞는데 거구로라고 쓰면 사람들이 거구로라고 읽겠지. 얘들아 이 발음은 틀린 발음이잖아.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깨는 어깨라고 써야 맞는 거야. 으뜸은 으뜸이라고 써야 맞는 거야. 거꾸로도 거꾸로라고 써야 맞는 거야. 자, 이 친구들은 된소리로 안 쓰면 된소리로 안 읽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소리로 안 쓰면 된소리로 안 읽는 이 친구들은 뚜렷한 까닭을 알 수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보세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쓴대. 자 얘들아 우리 지금 된소리로 썼어 안 썼어? 된소리로 썼어. 이 말은 얘네는 뚜렷한 까닭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경우 된소리로 적는다 라고 했으니까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쌤 도대체 뚜렷한 까닭이 뭔데요?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아니 도대체 뚜렷한 까닭이 뭔데 뚜렷한 까닭이 있는 애들은 된소리로 안 쓰고 뚜렷한 까닭이 없어서 된소리로 쓰는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뚜렷한 까닭이 뭔데요 쌤? 좋은 질문이야 친구야. 뚜렷한 까닭이 뭐냐면 얘들아 국밥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자. 국밥이라는 단어는 국밥이라고 썼지만 국밥이라고 읽을 거지. 발전이라는 단어는 발전이라고 썼지만 발전이라고 읽을 거지. 아기를 안다. 자, 아기를 안는 거는 안다라고 썼지만 안다라고 읽을 거죠. 여러분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았어요. 된소리로 쓰지 않았는데도 된소리로 읽고 있어요. 된소리로 안 써도 된소리로 읽고 있어. 왜? 왜 된소리로 안 썼는데 된소리로 읽을까? 얘들아 이거 알지? 바로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배운 된소리 대기 규칙에 들어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이야. 앞에 음절이 비읍, 디귿, 기역으로 끝나고 뒤에 음절이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으로 시작될 때 요 뒤에 오는 애들이 빠따, 까싸, 짜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한자어 앞에 리을로 끝난 애가 뒤에 오는 다사자를 만나요. 그러면 다사자가 따싸자가 되어 발전이 되는 거. 된소리 대기 규칙이었죠. 아기를 안다. 자, 안다는 어간의 끝소리 미음 뒤에 구두사조가 오면 안다가 아니라 안다.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 된소리 대기 규칙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뚜렷한 까닭이에요. 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데 자, 얘네들은 뚜렷한 까닭이 없었기 때문에 된소리로 썼지. 자, 이 친구들은 된소리로 안 써도 된소리로 읽을 거지. 다시 말하면 얘네는 뚜렷한 까닭에 해당되는 거야.
뚜렷한 까닭에 해당되는 거야. 뚜렷한 까닭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됨.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국밥은 우리가 국밥으로 쓰면 안 되고 국밥으로 써야 돼요. 발전은 발전이라고 쓰면 안 되고 발전이라고 써야 돼요. 아기를 안다라고 쓰면 안 되고 안다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된소리로 안 써도 된소리로 읽을 테니까. 다시 말해서 뚜렷한 까닭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천천히 이 말의 의미를 하나하나 서로 다른 예시들끼리 대조하면서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어깨, 으뜸, 거꾸로 보면 여기가 1음절, 여기가 2음절이에요. 으뜸, 여기가 1음절, 여기가 2음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음 음절은 요 된소리가 나는 음절을 말하는 거예요. 된소리가 나는 음절에 첫 소리를 된소리로 쓴대. 얘들아, 음절의 첫 소리. 요게 무슨 말인지 알아? 만약에 으뜸이야. 자, 그러면은 요 뚜껑 자리에 오는 얘네가 첫 소리야. 요걸 우리가 초성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약에 김이에요. 김정연이에요. 그러면은 초성은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에 된소리로 써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무조건 써야 된다 이랬어요. 왜 써야 돼요? 된소리로 안 쓰면 된소리로 안 읽을 테니까. 얘들아, 근데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막 마구잡이로 된소리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예요. 여러분 아까도 봤던 어깨, 으뜸, 거꾸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쌍기역이 어디서 오냐면 어와 에라는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 나고 있죠. 으뜸은 으와 으라는 두 모음 사이에서 발음 나요. 거꾸로는 어와 우라는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 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 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의 두 번째 유형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나는 경우야. 얘들아, 우리가 몽당이라고 써. 그럼 너네 몽당이라고 읽을 거지. 근데 뭔가 이상하지? 몽땅이 맞는 말인 것 같죠? 여러분 잔뜩이라고 쓰면 잔뜩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잔뜩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잔뜩이라고 읽겠죠. 하지만 뭔가 잔뜩이 맞는 발음 같죠. 담북 이렇게 쓰면 담북 이렇게 쓰겠죠. 담북이라고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발음 알고 계시죠? 몽땅, 잔뜩, 담북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된소리로 써주지 않으면 된소리로 읽지 않는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은 이렇게 된소리로 써주셔야 되는데요. 공통점을 한번 묶어보시면 앞에 오는 애가 이응으로 끝나요. 니은으로 끝나요. 미음으로 끝나요. 이응, 니은, 미음, 리을 같은 받침 뒤에 된소리로 발음이 날 경우에는 된소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맞춤법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 3장 5항을 그냥 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막 외워서 써라 이렇게는 잘 안 하시고 3장 5항을 보기에 딱 제시를 해주시고 요거에 해당하는 예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깨, 으뜸, 거꾸로, 몽땅, 잔뜩, 담뿍 이런 것은 딱 정확하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예시들인데 요런 거 있죠. 아기를 안다, 반찬을 담다. 자, 얘도 지금 보면 앞에가 니은이고 된소리 발음 났어. 앞에가 미음이고 된소리 발음 났어. 그러니까 얘랑 비슷해 보여.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절대 헷갈릴 게 없어. 이거 두 개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아기를 안다, 반찬을 담다는 요 앞부분이 바로 어간의 끝소리 니은, 미음이죠. 그리고 그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와서 꾸뚜, 싸쪼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요거는 된소리 대기 규칙에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된소리 대기 규칙 2번이에요. 그쵸? 된소리 대기 규칙에 해당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된소리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된소리로 안 써도 돼. 요렇게 쓰면 돼. 요렇게 쓰면 돼. 근데 이 친구들, 자, 된소리로 안 쓰면, 된소리로 안 썼어. 그럼 된소리로 안 읽을 거죠. 몽당이라고 쓰고 몽당이라고 읽을 거죠. 왜냐면 이 친구들은 된소리 규칙에 해당돼요, 안 돼요? 된소리 규칙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뚜렷한 까닭이 없어요.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된소리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여러분, 예시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된소리 대기 규칙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장 5항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앞으로 돌아가서 된소리 대기, 의문 변동에서 배웠던 된소리 대기 그 부분 꼭 같이 복습하셔야 됩니다.